예, 이번 시간에는 종양아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비정상적인 세포가 너무 많이 자라나서 정상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종양에 있어서도 아동과 성인은 좀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인 경우에는 호발 연령이 5세 이하이거나 아예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기에 따라 즉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부위를 살펴보게 되면 아동인 경우에는 환경에 잘 노출되지 않는 부분, 즉 조혈 조직이라든가 신경 조직이라든가 결체 조직, 즉 뼈나 근육에, 즉 4BS라고 해서 blood, brain, bone, 복부인 벨리, 이렇게 해서 4BS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나 술 등 화학적 자극이나 공해 등에 의해서 자극권에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 많이 생기는 상피 조직, 즉 폐, 위, 대장, 유방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동기 암인 경우에는 이렇게 깊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전이된 상태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이 많고요. 그에 반해서 성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국소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를 살펴보게 되면 아동인 경우에는 진단과 단계에 따라 치료율이 약 70 내지 90%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화학요법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그에 비해서 치유율이 약 60% 이하이기 때문에 아동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양은 아동의 경우 10만 명당 13.8명 정도의 그런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1세에서 14세 아동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아이들이 종양에 의해서 사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발생하는 종양의 순위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뇌종양, 림프종, 그다음에 신경모세포종, 골종양, 신아세포종, 즉 키드니 쪽에 생기는 것, 또 눈에 생기는 망막아세포종.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느껴보시겠지만 모세포, 아세포 이런 거는 전부 세포가 발생할 당시에 만들어지는 그런 종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연령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1세 이전에는 신경모세포종, 신아세포종, 망막아세포종, 그래서 비교적 세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종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세에서 5세는 백혈병, 그다음에 비허치킨스 림포마, 뇌종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골종양, 림프종 중에서도 호치킨스 림포마 또는 이제 2차 성징이 발달하기 때문에 생식세포 종양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종양의 사정 및 진단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병력, 즉 증상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이냐, 또 기관, 또 부위 및 양상은 어떠냐, 얼만큼 심하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력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 검진을 하는데, 신체 검진은 체계적으로 신체 부위별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메스나 부종이 있는가, 주로 복부에 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스나 부종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창백하거나 피로하거나 멍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혈액계 암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백혈병이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확인해야 되겠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든가 열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이것도 골종양이 있다든가 이럴 때 나타나는, 특히 통증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고요. 특히 두통, 아침에 깨어날 때 일어나는 두통이 특히 구토와 가는, 즉
먹는 거하고 상관없이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이 있다던가 또는 시력 변화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뇌와 관련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암이 있을 때는 웨이트 로스, 체중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지 신체 검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상 검사로는 CBC 등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각각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방사선, 즉 X선이라든가 MRI를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겠고 소변이나 CSF 거기다가 조직 검사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화학요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동의 암은 화학요법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즉 치료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요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고형 종양, 즉 모양체가 있는 딱딱한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사선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아동에게 이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부작용이 많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종양을 제거하거나 또는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3세 이전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HSCT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 이식이라고 해서 환자 자신의 골수나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동종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너, 즉 어떤 제공자에 의해서 골수나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는 것인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HLA 타입이 맞는 사람으로 해야지 거부 반응이 제대로 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제대열 이식입니다. 제대열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후 태반에서 채취한 조혈모 세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열 이식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그 거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그런 조혈모 세포 이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학요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하고 있는데요. 이 화학요법의 부작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성인 시간에 다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혈계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위장관계 부작용, 그다음에 간, 신장 독성과 관련된 부작용, 머리가 빠지는 그 피부계 부작용도 있고 생식기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